예전에는 우리 경영수학이 왜 어려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뭐부터 공부했느냐 행렬부터 먼저 공부했어요. 그래서 AX는 B 해가지고 옛날은 그렇게 해서 학생이 좀 힘들어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AX는 B라는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죠? 자, A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A는 이렇게 복잡할 수 있겠죠. 행이 m개에다가 열이 n개다, 그죠?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은 당연히 가운데 똑같아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n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오자면은 결과는 앞 뒤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곱하기 1.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요게 m개, 여기 n이 그죠? 말뜻 그대로 행열이에요. 로우라 그러면 칼럼 그래요. 곱이 정의되려면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오는 요 친구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여기 이제 n.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현재는 한 개인데 변수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결과는 어떻게 모양이 그려지느냐 하면은 앞에 거 m에다가 뒤에 거 너무 좀 짧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모양 A고, 요게 X고, 요게 B죠. 아시겠죠, 그죠? 행렬을 보면 좀 모양 이상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럼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부터 먼저 공부했고 행렬에 있어가지고 교환법칙 성립하나요?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요 가운데가 값이 같았을 때 한해서만 곱을 정의할 수 있겠죠. 심지어 곱이 정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는 앞 뒤를 가지고 여기 딱 적게 돼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풀려 가다 보니 어떻게 푸느냐 제가 이미 좀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죠? 이그지스트를 거꾸로 쓴다 그랬죠? 수학은 기호를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그럴 때 x는 어떻게 되죠? 하면은 역행렬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역행렬이 존재 안 하면 어떻게 풀죠?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가우스 졸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취미를 완전히 잃게 된 거죠. 중간 시험 때 벌써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순서를 좀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걸 풀려가다 보니까 역행렬을 또 공부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런 기호를 적었어요. 여기는 행렬식, 여기는 수반 행렬. 그래서 중간 시험 전까지 우리가 뭘 열심히 공부하냐면은 행렬식 구하는 법이라든지 수반 행렬을 구하는 걸 공부한다고요. 그걸 해야만 이제 이거 알아대서 역행렬 각각 알아서는 또 되지 않죠, 그죠? 이걸 다 해야만 역행렬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행렬식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또 이게 존재했다는 말은 행렬식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행렬식이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는데 행렬식 같은 경우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시험 칠 때 3 곱하기 3 행렬만 내요. 고등학교 때 2 곱하기 1을 배웠을 것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A가 7 곱하기 7 행렬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면 한 단계 풀면은 이제 한 차원 줄어들어요. 6 곱하기 6. 그다음 5 곱하기 5. 화가 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컨트롤하기 되게 쉬워요. 열심히 하면은 기본 개념은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3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업 분위기를 잘 유지하면은 이제 기말 때도 이런 스타일로 내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기말은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선형계획법을 배우는 그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말의 비중이 더 높고 또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남았는 것이 제가 이미 이거는 몇 번 설명했어요. 맥시마이저 예를 들어서 px다. 그죠? 그런데 제약 조건이 있다 그랬죠? 제약 조건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선형계획법적인 말을 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의사결정 변수는 X예요. 그죠?
첫 번째 제품은 P1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제품은 P2만큼 받을 수 있더라. 그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P1X1 곱하기 더하기 P2X도 제일 크게 하는 거죠. 제약식이 없으면 답이 무한대. 많이 만들어라. 돈을 계속 벌 것이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무한정 갈 수 없는 경우죠. 그렇다고 X가 음수 될 수 있나요? 경량의 문제를 일단 만들어야 되지. 마이너스 2개 만들면 말은 못한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렇게 요 경우는 그래도 모양새가 어떻냐면 선형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그죠? 만약 이게 비선형이다. 어떻게 풀 비선형이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푸는 것이 다변수 함수. 여러 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최대값, 최소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것도 복잡한데 그거 하려면 또 편미분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제약식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본 선 있지만은 이때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경제학에서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는 라그랑지 안이 제시한 라그랑지안 상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자원을 한 단계 더 증가시켰을 때 어떤 임팩트가 오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뒤에 다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시험 때 해보니까 뭐 쉽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중간 시험은 그래도 좀 이지한 파트고 뒤에 가면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그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경영학에 대한 문제를 또 예를 많이 다뤄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계속 풀 수 있는 것이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문제예요. 보면은 슬라이드 12에 있는 거예요. 렌털 차지 디시전. 여러분 이때 가면은 이제 문제도 많지 않으면 이 하나 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잘해봐야 뭐 1시간에 한 뭐 3개 정도 풀까 말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그 12에 보게 되면은 울하우스라는 사람이 방 60개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방 하나당 200불을 월세로 차지하게 되면은 모든 방을 다 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욕심이 나서 돈을 좀 올리면은 빈 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만 $5 렌트료를 인상했더니만 방 하나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월 수입하고 그죠? 빈 방의 관계식을 한번 적어봐라. 그죠? 또 두 번째는 문제가 뭐죠? 어떤 월세일 때 내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그러면은 그때 그 최대 수입은 얼마인지 이걸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월요일 이 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팀인데 지난번 어디까지 했죠? 기억을 못하면 그냥 랜덤하게 또 해요. 그죠? 기억을 못하면 혹시 기억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한번 한창이까지. 오케이. 그럼 그다음 어디로 가나? 아니 그죠? 이 방향 오케이. 강원중 학생이죠. 자, 강원중 학생 주말 내내 그걸 문제 풀기 때문에 아마 내성이 생겨서 되게 빨리 풀 거예요. 그죠? 우리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반씩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우측의 반을 이용해서 한번 반 풀어봅시다. 그죠? 자, 렌터 문제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죠? 현실에 많이 보는 좀 더 욕심내면은 당연히 방이 다 나갈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중간 시험 문제를 나는 미분을 잘한다면 과감 미분해서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수업에 배운 대로. 그죠? 그래서 제곱합을 만든 다음에 풀어야지. 나는 미분할 줄 알았다 팍팍 하면은 미국에서 우스갯 이야기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 친구였어요. 그죠? 근데 그 수업에 하는 그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박사 때 자격 시험을 치고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번에는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네? 그 수업 또 더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른 스타일로 강의하기 때문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초점 두는 게 틀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중요시해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진초 얘기 들었죠? 그 책 정리 잘 된 책을 학생들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죠. 새 책은 안 가져가잖아요. 요 책 다 모아가 이런 식으로 풀더라. 그게 사실은 여러분화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이런 스타일로 푸는 게 좋아.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죠. 네. 우리 그 지난번 문제처럼 1년 뒤에 갚고 2년 뒤에 갚을 거를 1년 뒤에 안, 2년 뒤에 안으로 해서 푸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1년 뒤에 하고 얼마 남았지 또 그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가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근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의 공식 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 돼 있잖아요. 그 2a분의 마이너스 b 하는 게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가장 미니멈의 x의 좌표잖아요. 그냥 공식 그냥 덜덜 외우지 말고 공식 의미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라. 2a분의 마이너스 b가 어디지? 아, x에 있는 그 부분이구나.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x를 안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네, 그걸 알아야만 y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스퀘어 텀을 만들 때도 또 필요하죠. 네.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죠? 반드시 어디를 표시해 줘야 돼요? 절편. 절편은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알아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뭘 명시해야 돼요?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의 x 좌표, y 좌표. 그죠? 버텍스, 꼭지점 좌표를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도 잘 그렸죠? 1, 4번만 그리면 되지. 아, 나는 제대로 다 그려야 되겠다. 다른 4번 별로 관심도 없어요. 맞죠? 그죠? 우리가 경영수학을 배우는 하나의 큰 목적은 주어진 자원 지약 하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행정학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그때는 공익을 최대화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기업은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한번 잠깐 설명해 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100달러에다가 5달러씩 오를 때마다 단위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11이거든요. 이걸 풀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 지금 이렇게 돼서 x가 11대 최대 랩이 6만 7,500이고 이때 베이컨 기준이 50대가 어때요? 답이 뭐 맞았나요? 어떻습니까? 옆에 학생이 항상 갑자기 이순한테 고개를 흔드는데, 그죠? 나왔어. 틀린 부분 빨간색 표시하면 돼, 그죠? 잘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죠? 자, 우리 강원장 학생 든든해요. 옆에 학생이 바로 그 딱 점검이 들어가네, 그죠? 벌써 표정이 조금 밝진 않아요. 뭐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틀리면 화가 나요, 그죠? 아니, 색깔을 다르게 항상, 내가 항상 얘기했죠. 자, 우리 학생 여기 다시. 그래, 학생이 자기 정말 기억하는 거죠, 그죠? 뭐가 틀린지 봐야 돼요, 그죠? 야, 특히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 저 틀리면 화가 나요, 그죠? 아, 내가 산수를 틀려버렸네. 수학이 아니고. 자, 1200이 아니고 12,000이 나야 되는데, 그거 좀 실수해버렸네, 그죠? 좋아요. 아유, 그랬더니만 뭐, 저기 X 외에는 많이 틀렸겠다 그러면, 그죠? X 외에는 꼭지점도 틀렸겠는데 보니까 꼭지 X 앞은 맞았네. X는 외우기 쉽다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근의 공식에서 바로 앞부분에.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하여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중간 시험 때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중간 시험 때. 지금은 괜찮아요. 시험 때는 딱 주어진 시간 주어진 여러분 당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 그죠? 쉬운 문제부터. 괜히 어려운 거 도전했다가 딱 하는 순간 시간이 부족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욕심내지 말고 쉬운 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죠? 배점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50점 이거잖아. 이거는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 여러 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봐가지고. 우리 강원장 학생 열심히 푸는데 막 제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그죠? 뭐 조금만 손대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뭐. 자, 늘상 다루어보는 문제가 틀리면 더 그런데. 우리 옆에 학생 맞았나요? 염정 학생? 안 보이면은 나와서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우리 시간 충분해요. 그죠? 제가 넉넉하게 버프를 잡아가지고 지수 로그를 2주를 잡아놨다고. 그죠? 한 주에 할 수 있는 걸 시간 충분하니까. 안 보인다는 이런 핑계는 아니 모른다 그런 핑계가 돼요. 나는 모르겠다 패스하겠다 그건 되는데 안 보인다는 나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학생은 저 초록 색깔로 다른 색깔로 좀 하세요. 그죠? 자, 과감히 지우지는 말고요. 예. 일단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안 보이는 데 나와서 일단 제대로 푸는지 먼저 보고 틀렸을 때 초록 고치는 것이고 맞았으면 그냥 맞았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오히려 실수 많다. 그죠? 이런 여러분 실수가 여러분 직접 동료가 풀게 되게 이해되는 거죠. 그 눈으로 하지만 막상 보면은 저래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보세요. 처음에는 1200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12,000 그랬다. 그죠? 다음 다시 또 좀 더 쓴다고 12,500 그랬다가 그죠? 계속 변하잖아요. 보세요. 그죠? 여러분 친구분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잖아요. 자, 우리 이제 옆에 학생 어때요? 맞았나요? 강훈 학생 이제 점검해야죠. 아무래도 나와서 봐도요. 나는 딴 색깔은 잘 보면 초록색 잘 보인다. 나와서 보면 돼요. 그죠? 서로 잘 안 보인다. 이제 나와서 확정하고 넘어. 이제 똑같은 문제를 우리 4명 풀면 좀 창피하잖아. 그죠? 우리 나와서 끝 마무리. 맞았으면 여기다 오케이 하고 이제 여기다 딱 써주면 돼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그거만 딱 적으면 돼요. 그죠? 시도 많이 했다. 그죠? 그죠? 시도 많이 했죠. 우리 지난번에 문제 풀지 않았 지난번에 뭐 했죠? 우리 지난번에는 모델링만 했죠. 맞죠? 기억납니까? 그때는 문제 모델링만 한 거죠. 이제는 문제 푼 것이고. 그죠? 절대 과감히 지우지는 마세요. 이제 마지막 색깔 파란색이네. 그죠? 그렇죠. 마지막 파이널 튜닝이 대단하잖아. 그죠? 사실 맞죠? 방을 막 나누어서 렌트합니까? 나는 신난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박수. 역시. 자, 마무리 잘 됐습니다. 아주 정말 잘했어요. 1개 때, 2개 때. 그죠? 왜냐면은 빈방의 수잖아요. 어떤 친구는 막 사람을 몇 명 고용해야 됩니까? 2.3명. 이렇게 막 답을 적어요. 그죠? 사람을 1명, 2명에 2.3명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2.3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나오면 3명. 이렇게. 그죠? 맞죠? 작업장에 나중에 생산관리 문제 풀 때 2.3명이 필요하네. 그걸 할 수 없어요. 2명 안 되겠죠? 3명 모자라니까 2.3명? 3명. 이렇게 하는 식이죠. 잘했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풀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지만은 기본에 항상 충실하라고 기본에, 그죠? 기본 충실하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그죠?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 때도 우리가 정과하게, 그죠? 마이너스 5를 끄집어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끄집어냈을 때 그 모양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안에 얼마 돼요? 요 안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왔다. 현재 100이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0x.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거에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반의 제곱을 빼는 거. 그거까지 잘 적어놓고 그다음 암산하면 이런 실수 없겠죠. 그죠? 네, 잘했어요. 그 나중에 내가 미분을 배웠다면 굉장히 쉽게 풀죠. 우리가 미분 이제 우리가 배봅시다. 미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이너스 10x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기본형이니까 100. 맞죠? 그죠? 100, 이게 얼마예요? 왜? 고점의 순간 기울기를 제가 미분으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최대값 뜻이 뭐죠? 순간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그 순간이 최대값이고 최소는 어떻게 파악하죠? 순간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서는 순간이죠. 어떻게든 0에서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대든 최소든 간에.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렵냐? 함수가 이렇게 이제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몇 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로컬.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대인데, 그죠? 로컬로 최대지만은 글로벌하게 하면 최대가 아니죠. 글로벌은 이게 더 큰 값이 있죠. 내가 어떤 범위를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죠? 다는 사실을 이제 하죠. 내가 혹시 또 경계선도 또 확인해봐. 이 경계선도 혹시가 더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들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죠. 미분에서 0 되는 값 확인했더니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이거는 순간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음수에서 이거는 양수로 돌아섰네. 그러면서 최소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섰네. 순간 기울기가. 역시 최소죠. 얘는 순간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돌아섰죠. 최대죠. 여기는 순간 기울기 양수에서 음수로 돌아섰죠. 최대죠. 그러니까 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얘가 더 높네? 그럼 글로벌리하게 최대가 되는 거고. 요거는 로컬리, 그 지역에서만 내가 대장이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범위가 주어진 범위까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다는 거 외에.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아주 잘 풀었어요. 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레비뉴. 이제 우리 레비뉴 많이 다뤄봤다. 그죠? 레비뉴 기본이 뭐죠?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P 곱하기 X.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기업이, regardless of the price. 그죠? 이 charges for its product.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그죠? 총 레비뉴는 500이. 그죠? 5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demand relation. 그죠? 수요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봐라. 그죠? 네. 우리 그 다음 옆에 학생 또 나와서 한번 그려보죠. 저 왼쪽 치우고 보죠. 여러분, 귀찮으면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단 정수만 포함해서 적어도 돼요. 그죠? 단 정수만 포함하면 다 쓰면 되죠. 알겠죠? 내가 똥똥 찍기 귀찮다 하면 되죠. 그죠? 어떤 서클이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명심하면 되는 거죠. 음수는 고려되지 않았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잘했어요. 자, 우리 학생 저 잘했어요. 예. 우리 다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가능한 우리 배운 대로 들어가면 돼요. 잘했어요. 예. 우리는 항상 이제 P 곱하기 X. 그죠? 우리 책의 용어대로. 자, 여기 뭘 잘했냐면은요. 반드시 요 세로축에 뭘로 해야 되죠? P가. 그죠? 그래서 여기 X하면 안 돼요. 그죠? 세로축은 반드시 가격이다. 그죠? 세로축은 반드시 가격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합은 항상 고정됐다 하는 말은 이 둘은 서로 역별의 관계잖아요. 그죠? 역별이 맞죠? 하나 넣으면 하나는 줄어들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은 경영하기 일단 저대로 충분해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양수만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반적으로. 자, Y가 X분의 A의 그래프를 그리다 가정합시다. 그죠? 이거는 이제 경영하기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A가 양수인 경우를 제가 먼저 해보죠. A가 양수인 경우. 양음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양수인 경우. 자, 조심해야 될 값은 딱 보니까 여기 0 되는 값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값이죠. 그죠? 0 되는 값은.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분모가 0 되는 값, X 아주 커질 때 아주 잘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봅시다. 0일 때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Y가 X가 0인데
조금 더 큰 쪽에서 올 때, 그죠? 조금 더 큰 쪽에서 올 때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0.00, 0.1 한번 넣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0.1. 0.1 넣었는데 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양수예요. 그죠? 더 작은 더 가면 굉장히 커져 버리겠죠. 어디로 가야 하면 얘는 무한대로 가더라 알게 되는 거죠.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니까. 그러면은 y가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면 어떻게 되죠? 또 의문을 가지. 0보다 조금 작은 쪽. 마이너스 0.1. 분의 양수예요. 그럼 굉장히 큰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버려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죠. 아, 0을 중심으로 달라지네. 0 오른쪽 왔더니만 위로 가버리고 0 왼쪽 밑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벌써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할 수 있냐? x가 아주 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우리 알아야죠. 아주 크다면. 아주 크네. 위엔 하나의 상수예요. 0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죠? x가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작으면은 마이너스 뭔데? 아주 작다. 어떻게 돼요? 역시 0이죠. 엄밀히 말하면 얘는 어느 0이죠? 0보다 조금 큰 쪽에 0이 가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여기에 요 기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0이 아니라 명확하게 0에 플러스 0보다 조금 위에 가는 거. 0에 마이너스 0보다 좀 아래 가는 거. 그죠? 맞죠? 왜냐하면 얘가 네거티브. 그래서 그림을 얘는 제대로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0으로 오른쪽에서 왔더니 이리가 올라가 버리고 밑에서 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한히 갔더니만 0보다 약간 위로 갔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갔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x의 y. 단 언제? a가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그죠?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엄밀하게 알려면은 저런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우리 학생한테 또 물어볼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핸드아웃이 없어요. y는 x제곱분의 a다. 단 a는 0보다 큰 경우예요. 이거 우리 그 다음에 학생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호섭 학생. 저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받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x가 아니 x제곱분의 a예요. 아이디어 똑같아요. 분모 0 될 때 0보다 좀 더 큰 쪽, 좀 더 작은 쪽. 아주 클 때, 아주 작을 때, 그죠? 요 G로 플러스 뜻을 알아야 되죠? 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쪽, 이건 좀 더 작은 쪽, 그죠? 자, 우리가 저 정도 그냥 다루면은 거의 뭐 저 분수함수에 대해서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보시면 되고. 예. 그래, 조금 공부하다가 좀 어떤 필요한 설명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씩 해드릴게요. 하면서. 중학생은 저 문제 걱정하지 않아요. 모는 종이 그냥 그리면 돼요. 콕콕콕 찍으면 구몬 때 할처럼 막 얼마나 신나게 다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기말 때는 여러분이 그래프 계곡까지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왜냐?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변곡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뭘 찾죠 하면은 최대 최소. 두 번 미분해서 여기다는 말은 이렇게 됐다가 볼록하다 같이 오목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교하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아주 정확한 그림 우리가 이제 기말 때 그때 보게 될 아주 정확한 그림 알겠죠? 정확한 그림. 우리가 그전에 부분적으로 최대, 전체 최대에 대해 설명드린 그런 그래프를 나중에 보게 돼요. 우리 학생 좀 화가 났어요. 왜냐 나는 슬라이드 다 해가 왔는데 갑자기 나는 왜 갑자기 나는 슬라이드 없는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패스할 수 있어요. 나는 저기 다른 우리 시간은 충분해요. 나는 나온 김에 끝까지 해야 되겠다. 자, 이게 조건은 x 0보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일반 문제. 경영 문제 아닙니다. 자, 수학의 원리가 중요하고 모델링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시험 때 모델링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 부분 점수 줍니다. 모델링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 그럼 점수 없습니다. 알겠죠? 모형이 틀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억하면 모델링을 담당하는 부분한테 큰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접근이 더 중요하다. 그죠? 모델링이 더 중요하다. 자, x제곱분의 a다. a는 양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 칠 때는 요것만 딱 그려놓으면 안 돼요, 그죠? 항상 근거가 수학은 논리적 근거가 필요해. 왜 이렇게 내가 됐는지 그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답은 그래도 비슷하게 푼 것 같아요. 우리 고대 학생 저 농금 한번 제시해요. 선생님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죠? 잘 했어요, 그죠? 값을 몇 개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일단 답답하면 집어넣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죠? 안전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분수함수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모 0인 경우 왼쪽에서 올 때 만약에 x-2 곱하기 x-3분의 1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2하고 3을 다 따져야 됩니다. 2보다 적은 쪽, 2보다 큰 쪽, 3보다 적은 쪽, 3보다 큰 쪽. 맞죠? 그죠? 분모 0 되는 점은 꼭 명시해서 따져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선생님은 이런 하나의 값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예. 이게 마이너스 1a인지 여기에 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패턴, 그죠?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똑같죠? x가 굳이 한다면은, 그죠?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죠? 0.1을 제곱하니까 0.01 더 작아져 버렸네요.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것이구나.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와도 역시 제곱을 해버리니까, 그죠? 역시 무한대로 가는 것이구나. 아하, 이거는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항상 무한대로 가네. 이걸 먼저 딱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죠? 거기 중요하지. 여기에 나는 뭐 3개를 더 찍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분모가 0일 때, 아주 클 때, 작을 때, 그죠? 왜냐, 여기는 우리가 절편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점근선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점근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제 x가 아주 큰 값일 때, 그죠? x가 아주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주 크다, 그죠? 아주 큰데 무한대다. 굉장히 큰 값분에 a가 양수니까 요거는 0보다 조금 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 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0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죠?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역시 제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엄청 큰 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역시 0은 하더라. 우리 원하는 답은 다 나온 거죠. 아주 클 때 0 위에서 접근의 감. 아주 작을 때 0 위에서 접근의 감. 그죠? 끝나는 거. 패턴이 0으로 오니까 위로 싹 올라가 버리고 가 쪽으로 가니까 0보다 위쪽으로 접근해 가더라. 그죠? 네. 그렇게 그리면 돼. 알겠죠? 좋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0 마이너스가 아니라 0 플러스 아, 예. 0 플러스. 미안합니다. 0 플러스. 네. 맞아요. 역시. 네. 잘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고담 하기 전에 제가 좀 함수에 또 하나 또 소개할게요. 이제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자, 검정색 가져와서 할게요. 자, y는 a의 xn승이다. 이런 함수,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파워 펑션. 파워는 지수라, 지수, 그죠? 파워 펑션. 2차 함수 될 수 있고 1차 다 될 수 있죠. n에 따라, 그죠? 맞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역시 a가 양수인 경우 하겠어요. 일단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n이 0이다. n이 0이다. 뭐가 돼요? a죠, 맞아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요거는 a가 양수라서 여기가 a가 딱 가정합시다. 그죠? 요건 언제죠? n이 0인 경우에. 그죠? a가 1이다. 어떻게 돼요? 늘 공부했던 거잖아요. ax. 야, 그죠? ax. 그냥 원점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쉽게 말하면. 맞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건 n이 1인 경우 그죠? n이 2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죠? 그래서 n이 2라면 또 거기에 맞게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여러분 정확히 그리려면 이제 요 좌표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찾아야 되겠죠. 정확히 하려면 그죠? 자, 요건 n이 이제 2인 경우 맞죠, 그죠? 또 3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좋아요. 만약에 n이 마이너스 1이다. 방금 공부했잖아요, n이 마이너스 1.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갖겠죠.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점 하면 안 되겠어요? n이 마이너스 2 하면 그대로 또 번성되니까. 그죠? 그래서 n에 따라 가지고 저런 여러 가지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다음 이제 우리 문제 이어서 또 봅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 Product Transformation Curve. 자, 이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자, 신발 만드는 업자가 신발 기업이네. 신발 만드는 기업이 남자 신발, 여자 신발을 만들어요. 그죠? 자, 생산 공정을 조금씩 변화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경우죠. 자, 만들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좀 설명하면은 여러분 실제 생산 라인에 가게 되면은 물건 하나마다 한 생산 라인 가져가면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생산 라인에 몇 가지 제품을 생산해요. 여러분 아마 과자봉지 사면 있을 거예요. 혹시 뭐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 생산 라인에서 뭐도 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마음 놓고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게 우리 경영이 얘가 의류 만드는 업체 제가 예를 보통 많이 들어요. 보통 옷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옛날에는 빨간색 실로 빨간색 옷을 만들어요. 그죠? 또 파란색 실로 파란색 옷을 만들어요. 노란색 실로 노란색 옷을 만들어요. 그죠?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려운 건 수요치기 어렵잖아요. 빨간 옷 엄청 만들었는데 갑자기 빨간 옷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막 노란 옷 원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 옷은 막 재고로 쌓이고 노란 옷은 품절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베네똥이라는 의류 기업이 어떻게 했냐면은 흰색 실로 옷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요 변화에 따라 염색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품이 초기부터 구별이 돼 버렸어요. 제품 차별화 초기에 일어나 버렸죠. 여기는 제품 차별화가 이 뒤에 일어난 경우 쉽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일어나는 부분을 내가 고객적으로 가져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그냥 되진 않고 여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베네똥이 기술을 개발했죠. 후처리, 염색 기법, 그죠? 염색을 뒤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남보다 빠른 경우죠. 똑같죠. 신발, 여성 신발, 남성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동시에 살짝 변화해가 하는 경우죠.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칼라, 흑변화는 따로 지금은 그러지 않죠? 마지막에 카트리지 교환하는 거예요. 프린터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야 되네? 거기에 맞게 110V 딱 끼우는 거죠. 유럽인에 거기에 맞게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셈이죠. 이제 문제 봅시다. 그래서 생산 프로세스 맞죠? 프로덕션 프로세스 조금만 변화하게 되면은 남자 신발 이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홀류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문제 나갑니다. X, Y는 100킬레씩 단위가 100킬레예요. 그래서 X, Y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냐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30Y는 975. 그럴 때 요 생산 공정에 대한 커브를 한번 그려봐라 하는 문제예요. 우리 그 뒤에 학생 나와서 한번 그려보죠. 현실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 갔더니만 차가 굉장히 많아 보여도 실제 차 만드는 프레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검정색 있어요. 검정색 발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말에 문제 어려운 거 한번 얘기해 줄까요? 맥시마이즈 px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x반 x도 관계가 저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벌써 1차 함수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그때 라그랑지안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제약식 고려해서 푼다고요. 선행이 아닐 때. 알겠죠? 그죠? 선행이면 좀 쉽잖아요. 이건 지금 2차 함수잖아요. 제약식 2차로 딱 주어지면 벌써 못 풀잖아요. 선행 개입하면 목적 함수도 1차 함수, 제약 함수도 1차 함수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2차는 어떻게 푸느냐 다르잖아요. 비선행 개입법. 그죠? 그때 우리가 또 하는 방식이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다 정강한 범위입니다. 맞죠? 그죠? 범위. 신발은 100킬로인데 갑자기 음수에다 찍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신발을 마이너스 300킬로 만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열심히 그리면 열심히 그려보죠. 좀 더 과감하게. 그죠? 야, 좋아요. 무슨 그렸으니까. 자, 우리 옆에 학생 또 와서 한번 확인. 너무 대담하게, 원을 저렇게 대담하게, 과감하게 딱 그림 그려버렸어요. 그죠? 자, 일단 이 학생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일단 중심을 찾아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5구나. 그죠? 자, 이 학생은 잘했는데 반지름은 각자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반지름은. 그죠? 원이 막 이따만하지, 더 큰지 작은지는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문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반지름이. 그래도 우리 학생이 시험 때는 백지 내면 안 돼요. 그죠? 뭐라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는 백지 내면 안 돼요. 내가 알고 하는 최대한 써보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원의 방정식 배웠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은 예, 갖고 나 괜찮아. 자, 원의 방정식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장 기본형 원점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그죠? 그럴 때 반지름이 r이죠. 만약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다. 반지름이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이다. r. 그때는 반지름이 뭐예요? 루트 r이죠. 맞죠? 그죠? 예. r제곱은 r이고 전체 r이면 루트 씌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원을 제대로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자,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요. 예.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를 시험에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변별력이 있지 않겠어요? 나와서 바로 팍 풀면은 그건 내면 다 그냥 만점 나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좀 실수하는 문제가 눈에 좀 몇 개 나타났어요. 벌써. 그죠? 예. 자,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쉬운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풀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나는 최대한 어렵게 풀겠다. 그래 풀고 나면 마음은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풀었구나. 그죠? 그리고 친구가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요. 그죠? 그거였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성실하게 또 슬라이드 가져 나왔으니까, 그죠? 핸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핸드 안 가져서 제가 그만 그만하라 할 건데, 핸드 좀 들고 나가 열심히 좀 보여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참는 걸로. 여러분 수학이 현실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죠? 사실은 보세요. 생산 프로세스에 결국 저 변환 가지고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기다 문제 이렇게 남자 신발 한 켤레 팔면은 1,000원 이익이 생긴다. 그죠? 여자 신발 한 켤레 팔면 700원 이익이 생긴다. 그 답이 다르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시험 범위, 중간 시험 범위 행렬식 안 들어갑니다. 딱 지수 로그로 끝내고 행렬식은 다 넘겨가. 마지막에 한판 승부하도록 제가 다 뒤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역대 96년도 이 강의할 때 중간 시험 잘 치고 긴말 못 치고 학점 나쁘게 나온 친구 많아요. 중간은 거의 C급인데 마지막에 A 받는 친구도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죠? 이거는 끝까지 지구력이 중요해요. 자,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못하니까 괜찮아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옆에 학생 나와서 이제 마무리. 다른 친구 하는 거 보면 또 좀 약간 완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친구 지금 고민이 반지름을 지금 못 찾았어요. 맞죠? 그죠? 반지름 찾는 게 중요한데. 자, 제가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일 때 반지름이 r이다 했어요. r제곱일 때. 그죠?
지우지 말고 다른 여기 확색 파란색 또는 자기 좋아하는 색깔대로 절대 지우지 마세요. 예. 원래 틀렸습니다. 원래 새로 그리면 되는 거죠. 오히려 둔 채로 그죠. 우리 학생은 많이 좌표까지 새로 그리는 그 깨끗한 마음인데 저기다 바로 그려도 돼요. 자, 지금 이 학생이 뭘 잘했냐면 이제 우리 학생이 요거는 잘해놨다 그죠? 중심을 찾아놨네 맞죠? 중심 우리 학생은 이제 반지름을 찾는 반지름을 얼마로 해야만 그죠? 제대로 된 원을 그릴 수가 있느냐. 그죠? 지금 저 상태에서는 답이 뭐냐면 신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굳이 해석하면 신발 왜 만드니 이거죠, 그죠? 그냥 생산 라인 철수해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문제 왜 냈을까요? 너무 황당하죠. 그럼 바로 신발 라인 철수입니다.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여러분 딱 푸는 순간 벌써 감이 안 좋잖아요. 야 이게 정말 신발 하나도 안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벌써 좀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프라핏 문제 다루었고 렌트 문제 다루었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손익분기점 문제 다루었어요, 맞죠, 그죠? 손익분기점 문제 그리고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다 다뤄서 알겠죠, 그죠? 네. 잘 그렸네요, 그죠? 네. 우리 학생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죠? 좋아요. 잘했어요. 확실히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반지름 명시해줘야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다 명시해주기 안전하겠네, 그죠? 반지름이 얼마인지. 40이요, 좋아요. 네. 자, 잘했어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우리 학생의 반지름이 40이다. 1600은 어떻게 되죠? 40의 제곱이죠. 우리 학생은 5루트 14 하는 거는 1600 그냥 40 하면 되죠. 49에 40,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40인 경우에. 근데 여기 해당되나요? 할 필요 없죠. 이것도 더 엄밀히 말하면 뭐로 해야 돼요? 똥똥똥똥.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명확하게 하려면 단 정수만 허용. 이렇게 딱 쓰면 돼. 내가 찍기 귀찮지 않습니까? 단 정수만 허용.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여성 신발 하나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죠? 남성만 만들 수도 있고, 맞죠? 또 여성 만들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XY 정수. X도 동시에 정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XY 동시에 정수에.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절대값도 우리 많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건 굉장히 좀 이지한 문제. 우리 그 다음 학생 그렇죠? 이 학생 절대값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그렇네, 그죠? 근데 단위가 100킬로니까 그거 좀 정규 안에 그냥 엑스에 풀고 거기다 100단위 곱하기 해도 관계없어요. 옆에다 단위를 100단위 같이 쓰면 되는 거죠. 엑스에 풀어놓고 나서 XY는 100단위, 그죠? 그래 할 수 있죠. 굳이 100을 쓸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정수 힘들어서 안 하듯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게 문제 나왔다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100단위. 절편은 사실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편 표시 쉽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표시하죠? X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 0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근의 방정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든 걸 제가 다시 말하면은 절편이 주어진 것은 절편을 쓰는 게 안전해요. 알겠죠? 수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절대값의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본 형태예요. 절대값 그래프. 자, 뭐로 되죠? x분의 x의 절대값. x분의 x의 절대값. 그죠? 자, 그래프 잘 한번 그려봅시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여기에 절편 반지 명시했죠, 그죠? 네, 잘했네요. 왜냐하면은 0은 분모라 될 수 없으니까. 요 구멍 뚫은 거 알죠? 그거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죠? 잘 풀었습니다. 0보다 클 때는 사실은 이제 여기 제대로 하려면은 써주면 더 낫겠죠. x분의 원래 절대값인데, 그죠? 요거를 풀면은 x분의 x더라. 맞죠, 그죠? 원래 절대값 정의대로 해야 되는 거죠. x의 절대값이 절대값은 유일한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어떻게 벗겨낼 것이냐 하면은 두 가지 있잖아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하나 더 붙여서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죠? 왜냐? 요 뜻이 뭐죠? 하면은 원점에서의 거리예요. 그죠? 원점에서의 거리를 하는 말은 좌표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왼편은 다시 빼기를 붙여야만 거리는 항상 음수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잘했어요. 요거 할 때도 x분의 x 절대값인데, 그죠? 그러면 마무리 한번 적어볼게요. x분의 x 절대값인데 요거는 음수니까 나올 때 이렇게 벗겨낸다. 그 뜻이죠. 그죠? 그림 잘 그렸어요. 좋아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복잡한 절대값이 우리 강명구 학생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본인의 위치가 돼버렸어요. 우리 다 돌아왔기 때문에 강명구 학생이 fx는 4 빼기 2에 좀 더 복잡해요. 절대값 3-x.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 문제 2개예요. 그때 f 그래프의 맥시멈 최대값이 얼마인지 한번 나와서 해보죠. 자, 우측을 지우고 자, 좀 더 복잡하지만은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y는 절대값 속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다. 그래도 풀 수 있겠죠? 안에 2차 함수라도 풀 수 있겠죠? 역시 아이디어는 뭐예요? 2차 함수가 0보다 클 때. 그런데 0보다 큰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이야기해 줬죠. 근을 찾아가지고 큰 쪽은 얘보다 더 크고 얘보다 더 작은 쪽에서만 그 모양을 택하는 거예요. 그죠? 작을 때는 뒤집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죠? 그것도 역시 찾는 거. 그래서 혹시, 갑자기 제가 문제 냈을 때 왜 2차 함수 냈나 화를 내면 안 돼요. 그죠?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거. 안에 2차 함수 들어가 있으면은 2차 함수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그대로 끄집어낸다. 2차 함수가 음수다, 빼기를 붙여서 끄집어낸다. 그 차이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럼 부등식을 이미 공부 다 했기 때문에, 부등식은. 우리 부등식이면 3차까지 공부 다 했어요. 부등식은. 3차는 A가 양수라면은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형태다. 그죠? 근이 3개라 그러면은 0보다 클 때 할 때는 어디요? 제일 큰 쪽, 그 다음에 가운데 사이. 이렇게. 그죠? 자, 요런 문제 특히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좌표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X를 어디서 끊는지. 그죠? 중요합니다. X는 어디서 끊는지. 그죠? Y는 어디서 끊어지는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지수와 로그 함수 공부할 거예요. 그죠? 지수 로그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하는 걸로. 자, 보통 학생들 절대값 함수를 굉장히 다루기 싫어해요. 그죠? 사실 아이디어가 이 절대값 함수는 유일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끄집어낼 때 양수로 낼 거냐, 음수 붙여 그 차이밖에 없죠. 그죠? 단지 x면 쉬운데 만약에 제가 안에 아까 전에 이게 아니고 문제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좀 물었다면 가정해 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4라 그러면 좀 더 쉽게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네? 그럼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1과 3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3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더 작은 쪽에서는 걔를 택하고. 맞죠? 그죠? 음수네 할 때는 빼기 붙여 나오니까 이건 뒤집어지는 모양이잖아. 맞죠? 그죠? 그럴 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죠? 그것도 여러분 아주 집에 가서 참고로 만약에 이런 형태라 그러면은 이 보통 좀 좋아하는 형태예요. 그죠? 요렇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꼭 우리가 1차 함수는 생각하지 말고 2차를 하더라도 어떻게 풀 건지 알겠죠? 그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지금도 혹시 이거 다 푼 친구들은 또 저거 한번 살짝 해보세요. 그죠? 한번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의 절대값이다. 그죠? 그것도 한번 그리고만 그려보죠. 자, 2차 함수까지 하게 되면 1차 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1차 함수는 2차 함수에 비하면 그죠? 대부분 학생들 절대값 나오면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하냐? 절대값은 나쁜 점이 뭐예요? 미분이 안 되는 미분이. 그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생겼죠?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기울기가 요 따라오니까 기울기 1이에요. 1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얘에 따르면 기울기 마이너스예요. 한 점으로 수렴하는데 기울기가 다르다 하는 말은
그 점에 순간 기울기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감수 좋기는 좋지만은 미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분이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절대감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죠? 절대값 함수는 가장 순진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답을 맞을 확률이 커요. 그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얘가 0보다 크다면은 이렇게 나왔지? 그럼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가 그림을 다 그리더라도 우리 지금 계속 푼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경량화 문제 양수만 고려하듯이. 그죠? 그 범위만 하는 거죠. 그래프 그리는 모양은 똑같지만 내가 어느 부분을 쓸 것인지. 그죠? 풀었나요? 네. 한번 설명하시죠. 우리 학생 잘 푼 것 같으면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지금 우리 학생은 당시 시험에는 좀 감점받아 여기 지금 현재 절편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반드시 절편은 어디서 끊는지 그 값을 찾아야 되겠죠? 얘가 어디쯤 가서 끊어질까요? 그거 중요하죠. 그죠? 절편은 명시해야 돼요. 절편을 명시해야만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프는 뭐 잘 그린 것 같은데 그 절편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런 정확해야 돼요, 그죠? 절편까지. 꼭지점은 지금 잘 찾았나요? 꼭지점은 3일 때 4. 잘 찾았네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네, 그럼 잘했어요. 한번 설명하죠. 잘 풀었으니까요. 두 가지 절대값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3-x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와 3-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그 x를 기준으로 이항을 하면 3이 x가 3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일 경우에 그 식을 풀어보면 dx-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3-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y는 10-2x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하나로 합치면 3을 기준으로 하나로 합치면 3에서 4라는 최대값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절편은 y절편은 여기 -2가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죠? 요 절편 찾을 때는 그래프를 그쪽 거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맞죠? 그죠? 잘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용어 하나 좀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 미리 이제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함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그죠? 이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 슬라이드 17하고, 그 다음 넘기면 슬라이드 18이 있어요. 근데 시험 때 잘 구별해야 되는데, F에 점 이렇게 찍고 나서 G에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F와 G를 그냥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가 이거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구별해놔야 돼요, 그죠? 함수를 그냥 곱했다는 거는 F의 까만 점 곱하기 G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건 굳이 내가 명시 안 해도 관계없죠. 이거는 그냥 FG 한번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거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그죠? 컴포지트 펑션. 합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풀죠? F에다가 GX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유의해야 돼. 알겠죠? 이 부분은 합성함수다. 그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Y는 보니까 X의 함수예요. 쉽게 말하면. 또 X는 보니까 U의 함수예요. 그럼 문제 어떻게 나가겠어요? Y를 U의 함수로 표시해봐라. 그럼 결국 한 단계 건너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많이 본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면서 그 조건에 대한 문제를 딱 제시해요. 그럼 식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조건을 또 명시해요. 그래서 요 내용만 참고로 기억해 두면은 그 다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이지하니까 우리 우리 옆에 학생 이름표가 없는데 나와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풀어볼래요?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제일 쉬운 거는 남들 웃든 말다는 F 더하기 G만 하고 들어가겠다. 어때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하나 뭐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시험 문제 한번 경험해 보겠나 해서 우리 학생은 그냥 하나만 풀겠다. 예. 그럼 우리 그 다음 옆에 학생이 또 이제 준비해야 돼요. 예. 자, 함수가 주어져 있는 F는 X 마이너스 우리 학생 일단 F7을 좀 적어놔요. 학생이 다 안 풀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이 풀어야 되니까 깜짝성이 있어요. 문제를 적어놔야 또 옆에 학생이 풀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합성함수 꼭 조심합시다. 예. 요 이름이 뭐라고 하면 합성함수. 알겠죠? 합성함수, 그죠? 위에 거는 그냥 함수의 단순한 꼴. 자, fx가 주어져 있고 g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좋아요. 우리 학생 첫 번째 문제예요. 문제는 뭘 찾아라 했죠? 도메인, 그죠? 도메인이 중요하죠. 각 함수의 x가 취하는 범위를 찾아라. 그죠? 이거 신중해야 돼, 그죠? x의 범위 또는 y의 범위. x의 범위는 정의역, 그죠? 정의역. y의 범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치역. 자, 한번 해봅시다. 자, f 더하기 g를 찾는 거죠. f 더하기 g. 자, 우리 학생 너무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데 시험 문제는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도메인 찾으라 했지 그림 그리라는 말이 그림은 지나가 버렸어. 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님 겸손하네. 그림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하나 풀어야지. 이제 그림이 아니니까 두 개는 풀 수 있겠죠? F 더하기 G하고 F 마이너스 G까지 하는 걸로. 자. F 더하기 G하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G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학생이 또 새로운 연산을 이 뜻이 뭐예요? 이거 좀 처음 보는 연산인데? 그거는 우리 학생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 뭐로 우리 다 아는 그 공용어로 한번 적읍시다. 그죠? 절대 절편값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편값 방치 명시해 준다. 절편값은. 좋아요. 빼기도 하자. 하는 김에 빼기 하나만 더 적으면 되니까 힘들면 거기다 밑에다 빼기 바로 씁시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 빼기 이제 하면은 빨간색으로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좋아요. 이제 두 개 풀고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자, 요거 이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의역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약속해 놓읍시다. domain, 그죠? 요걸 G를 써요. 그래서 F 더하기 G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합니다. 알겠죠? 저 뜻이 뭡니까? 말 되죠? domain of F 플러스 G. F와 G를 합쳤을 때 domain. 어떻게 명시하느냐 하면 조건 제시법으로 쓰겠어요. 조건 제시법. X를 모아라. 그죠? 그리고 요 X하고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학생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O예요? 아니면 AND예요? 방금 학생 푼 친구. X가 1이 아니다. 당연히 1 될 수 없죠. 맞아요? 0보다 큰 것 같다. 여기가 AND입니까? OR입니까? AND예요. 잘했어요. AND. 그죠? X는 1이 아니면서 동시에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이렇게 약속합니다.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D에 F 더하기 G. 그죠? 좋아요. 우리 옆에 학생 F 곱하기 G. 우리 학생은 그냥 세 개 다 합시다. 그죠? F 곱하기 G. 그 다음 또 뭐 있죠? 한번 봅시다. 5개 같은 뭐 있죠? F 나누기 G. 그죠? G 나누기 F. 그죠? 다 해버립시다. FG. 그죠?
자, 우리 나머지 문제 다음 우리 학생 여기까지 푸는 걸로만 우리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예. 그렇죠. F제는 곱하면 되죠. 맞아요. 잘했어요. 거기다 우리 학생 반드시 엔더라 적어야 돼, 그죠? 예, 엔더. 잘 풀었어요, 엔더. 뭐 요거 엔더. 그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돼, 맞죠, 그죠? 예, 엔더. 예. 그렇죠. FG 잘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럼 F 나누기 G, 예, F 나누기 G. 여러분 알겠죠? 도메인 D 쓰고 그다음 밑에다가 펑션, 그죠? F면 F, G면 G, F 더하기 G면 F 더하기 G 이런 식으로요. 시험에 저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F 나누기 G를 저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죠? X-1 루트 X 바로 쓰면 사람 어떻게 이해해요? 연산이 곱이 먼저니까 X 빼기 루트 X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문제가 결합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결합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학생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고다음 학생 나와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네, 홍준호 학생. 이제 시간 거의 끝이 나니까. 자, 요거 아니죠, 그죠?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선생님 알아서 구별해 주시오. 알아서 구별 못 합니다. 우리가 배운 연산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연산은 반드시 곱과 곱과 나누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수학 통계를 92년도부터 강의했잖아요. 여러분 실수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여기 실수 많이 하는 것이구나, 그죠? 그렇죠, 갈로. 우리 학생 또 그 다음 것도 풀어요, 그 다음 것도. 그냥 나온 김에 이제 마지막 G 나누기 F, 그죠? 이 저자가 왜 하필 G 나누기 F 또 냈을까? 비슷한데,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때 공부한 거는 딱 4개밖에 없잖아요. F 더하기 G, F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FG, F 나누기 G잖아요. 이 저자가 제가 아주 문제를 엄선해서 다 뽑은 거 알겠죠? 이 두꺼운 책에 이 정도 하면 우리 학생이 다 할 수 있겠다, 그죠? G 나누기 F다. 그죠? 여기 잘 풀었네요. 이제는 0은 안 들어가죠. 맞죠? 그죠? 분모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문제라면 루트 X로 두면 안 돼요. 유리화 시켜야 돼요. 그죠? 알겠죠? X-1 갈로 X분의 루트 X 이래야 돼요. 알겠죠? 실제 문제 이렇게 풀면 감점돼요. 제가 이야기 약속했습니다. 무리수는 반드시 유리화 시켜야 된다는 거. 알겠죠? 좋아요. 자, 여러분, 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 풀었어요, 여기까지는. 마지막 부분은 틀렸는데, 혹시 어디 틀린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야, 이거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심할 사항을 얘기할게요. 원래 F하고 G의 도메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원래 FG 도메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얘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의 성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 자, 우리 이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함수를 결합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 함수의 조건은 충실해야 된다는 거. 그 이제 말씀드렸고, 자, 끝으로 하나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원의 방식이 어떻게 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었죠. 그죠?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타원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보고, 타원의 방정식 뭐 열심히 외울 필요 없어요. 해볼게요. 요거를 양변을 r로 한번 나눠봅시다. r제곱으로. 그럼 이렇게 돼요.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이 1이 돼요. 그죠? 타원의 방정식은 요 길이가 서로 다른, 원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요게 r이잖아요. 타원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돼가지고 형체가 하나가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얘 대신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그럼 여기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x 0을 집어넣었다. y가 뭐죠? 더하기 빼기 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경우죠. y 0을 집어넣었다. x제곱이 a제곱이네.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구나. 이렇게 해서 예쁜 타원이 만들어지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의 방식 약간 변형하게 되면은 RR 똑같을 때는 원이고 RR이 아니고 AB라고 하면은 타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혹시 또 문제 나오면 언제 타원 방정식이 변화 말하면 안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타원의 방정식. 자,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신발 프로세스가 타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거 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